토트넘이 뜻밖의 변수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 23일 새벽에 열릴 예정이던 카라바오컵 3라운드였죠. 레이튼 오리엔트와의 경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오리엔트 선수단이 지난 주말 리그 경기를 치르고 받았던 코로나 검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전에 제가 유튜브 공지사항 커뮤니티로 제가 글을 남겨드렸죠. 혹시라도 모르고 밤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7박 8일 동안 원래 4경기를 치러야 했던 벅찬 일정이었는데 3경기로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8일간 3경기도 역시 여전히 뻑뻑한 스케줄이긴 합니다만 카라바오컵이 열렸어도 주전 다수가 쉬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선수들 일정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재밌는 게 사실 그 오리엔트는 토트넘전 앞두고 따로 코로나 검진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의 코로나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 리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토트넘 측은 혹시 모르니까 좀 받아보자 하면서 오리엔트 선수단에게 코로나 검진 받자고 설득을 좀 했고요. 돈도 토트넘에 이제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죠. 제가 정확한 숫자가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입수 정보에 따르면 한 20명 안팎이 나왔다고 하는데 선수만이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포함이 됐겠지만 와 이거 만약에 토트넘이 검진받으라고 요청을 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90분 내내 몸을 부대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세심한 지원, 엄청난 투자가 됐던 셈입니다. 결국 오리엔트 선수단은 이제 자가격리가 됐고 구단 시설도 모두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합이 이대로 취소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토트넘이 부전승으로 4라운드 진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 날을 잡아서 재경기를 할 것인지는 이제 곧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오리엔트 측에서는 지금 이 팀은 그 사부리그 팀이고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원래 중계가 되면서 그 중계 수익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재경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 쪽에서 이걸 좀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좀 안 됐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시합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게 해리 케인하고 알리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이 시합에 케인과 알리가 뛸 거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주전 선수 거의 이제 쉬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수가 뛰는 이유는 각각 조금 달랐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의 경기에서 좀 계속 못 나섰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아예 그냥 배제를 했었고 원정 갈 때도 빼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 대신에 출전을 이제 본인 의사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좀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랑 좀 사연이 있습니다. 상대 팀인 레이튼 오리엔트가 런던 연고로 하고 있는 하위리그 팀인데 케인이 지난 2011년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팀이에요. 이 팀에 소속된 적은 없고 케인은 이제 어릴 때부터 토트넘 소속인데 2011년 1월 달에 이 팀에 이제 임대가 돼서 시즌 끝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뛰었습니다. 18경기 5골 넣으면서 만 17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네요. 그죠? 성인 선수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또 어릴 때 케인이 살았던 동네도 멀지 않아서 굉장히 정이 가는 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케인은 그 뒤에 토트넘 돌아와서 2년 동안 노리치 시티 이런 하위 리그 팀들 돌아다니다가 2013년에야 토트넘 1군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레이튼 오리엔트는 이제 케인이 토트넘으로 떠난 뒤에 심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케인 때문은 아니고 원래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이었고요. 선수 부족에 또 재정난이 더 악화가 되면서 3부와 4부를 좀 오르내리다가 2017년에 급기야 아예 프로리그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4부까지만 프로리그고 5부부터 이제 세미프로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비로소 4부 리그로 2년 만에 재승격을 하면서 다시 프로팀의 자격을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사정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는 바람에 아주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팀도 이 경기가 치러져야 중계권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토트넘 쪽에서는 그걸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취소를 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케인이 이제 9년 전의 인연을 잊질 않고 이 팀을 돕기에 나섰습니다. 공경에 빠진 레이튼 오리엔트에 이제 사비를 투자하기로 한 건데, 오리엔트 구단의 메인 셔츠 스폰서
여기 광고 들어가는 란 있죠. 여기 이제 판매권을 매입을 한 겁니다. K는 이게 혹시 이제 같은 선수고 같은 나라 리그에 있는 그런 팀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이해충돌 같은 어떤 문제로 법적으로 이제 비화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한테 미리 인증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 시즌 레이튼 오리엔트의 셔츠 광고 스폰서는 이제 바로 해리케인이란 겁니다. 보이시죠? 케인이 이제 오리엔트의 홈 유니폼과 원정 유니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드 유니폼에 모두 각기 다른 스포츠 문구를 이제 새겨 넣었어요. 홈 경기 유니폼에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프론트라인 히어로스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새겼고요. 원정 유니폼에는 호스피스 단체 로고를 또 세 번째 유니폼에는 정신건강 관련 자선단체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비용을 다 해리케인이 댔다고 해요. 자, 오리엔트 구단은 앞으로 유니폼 판매 수익의 10%를 케인이 지목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토트넘 팬들이 해리케인의 그런 어떤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경기 아무튼 뭐 취소 처리될지 연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일정도 빡빡하고 오리엔트 측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 열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 덕분에 뜻밖의 휴식을 취한 토트넘.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전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바로 지난 시즌 북마케도니아 1부 리그 3위 팀인 FK 슈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불가리아 원정을 다녀온 토트넘인데 이번에는 북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불가리아 옆입니다. 떠나야 되는 건데요. 왜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냐고요? 원래 이름이 이제 마케도니아였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그 뒤로 쭉 마케도니아였는데 작년부터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바꿨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그리스와의 분쟁 때문인데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좀 못 쓰게 계속 남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없고요. 네, 아무튼 토트넘은 이제 목요일에 이 시합을 치르고 다시 주말에 돌아와서 이제 그 뉴캐슬하고 경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한국 시간 25일 금요일 새벽 3시에 열리는 슈켄디아와의 유로파리그 예선 3라운드 이번에도 역시 단판 승부입니다. 이건 참 다행이에요. 워낙 일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평상시 같았으면 계속 이 유로파리그 예선전도 홈앤더일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지면 토트넘은 올 시즌 유럽 대회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예 멤버 총출동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죠. 이 시합은 스캔디아의 홈인 마케도니아 테토보의 에코로그 경기장이 아니라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죠. 스코페에 있는 국립경기장 필리프 2세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지긴 합니다만 UEFA 규격에 맞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동 시간이 좀 더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알바니아 출신의 어네스트 기오카 감독이 이끄는 슈켄디아는 올 시즌 현재 무패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팀입니다. 뭐 리그 6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습니다만 4승 2무 무패. 무리뉴 감독처럼 4-2-3-1 포메이션의 신봉자라고 하고요. 공격력보다도 수비력이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루마니아 유로파리그 2라운드에서 루마니아의 보토샤니를 1대0으로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때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결승골을 넣었던 등번호 7번 북마케도니아 국가대표 출신 노장 공격수죠. 이 베사트 이브라히미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 리그하고 유로파리그에서 6경기 4골 기록 중인 35살의 베테랑 선수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 한 경기 때 4골 넣었는데 주전 미드필더인 아르멘드 알리미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빠지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굉장히 핵심적인 미드필더 리더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수비적인 조율도 잘해주고 자 토트넘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로스토프 또 마카비 이 두 팀 승자하고 다음 주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 지금까지 유로파리그 2라운드 3라운드 다 이제 뽑기였는데 다 원정 경기였잖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홈에서 붙는다고 합니다. 와 이번에 또 원정으로 잡혔으면 러시아 아니면 이스라엘 원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했던 토트넘의 어떤 그 스케줄이었는데 좀 정리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일단 이겨야죠. 근데 뭐 이겨서 그 경기까지 할 수 있고 그 경기에서 마저 이겨야 비로소 유로파리그 본선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자 토트넘은 이제 최정예 멤버 내보낼 것으로 예상이 당연히 되고요. 선봉에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단짝 콤비죠. 지난 주말 경기에서 4골 도움을 합작을 했던 손흥민과 해리케인 당연히 출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화제 속에 입단했던 가레스 베일은 이제 부상으로 당분간 라인업에 좀 못 들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에서는 한 달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상태로는 10월 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베일과 함께 입단했던 레프트백 레길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소한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벤 데이비스가 경기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투입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컨디션 상승세에 있는 뭐 제가 좀 밀고 있는 은돈벨라의 기억 여부, 또 활약 여부도 좀 기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하고 은돈벨라가 은근히 잘 맞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합에서 뭔가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일의 합류로 입지가 좁아진 루카스 모우라의 분전도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수비가 워낙 지금 엉망이어서 유로파리그 지난번 불가리아 원정 때도 굉장히 좀 고전을 했던 토트넘이잖아요. 과연 이번에 낮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입중계 당연히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 깨어 계시면은 언제 놀러 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